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안전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맡은 이찬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강부터 10강까지를 강의를 할 거고, 저와 함께 조메리 교수님께서 11강부터 20강까지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학교 안전교육의 이해와 현황,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인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학교 안전교육 개념부터 살펴보고, 또 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현재 학교 안전사고의 현황과 학교 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먼저 이 안전교육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또 학교 안전교육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개념부터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이 있지요. 그죠? 화재도 있을 수가 있고, 교통사고, 교통 관련,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사고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의 행동 그리고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안전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굉장히 광의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시 학교 안전교육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안전교육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안전교육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안전교육, 두 번째 안전관리, 그리고 세 번째 사고 조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안전교육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겠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들이 필요한지, 어떤 태도, 또 어떤 행동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 이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또 시설 자체가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 가장 붉은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예방을 하지만 또 예기치 않게 사고를 만날 수가 있죠. 그렇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처리를 하고 또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전교육의 내용도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학생들과 교사, 또 제반 관련자들이 안전교육에 대한, 그리고 안전관리 시설에 대한, 환경에 대한, 또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 학교 안전교육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진들을 몇 장 올려놓았는데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고였지만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런 사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은 2014년에 4월 15일 날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향하고 있는 세월호의 모습이죠. 이 세월호가 단원고 학생들을 또 싣고 수학여행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에 전남 진도 앞바다를 이제 지나다가 침몰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는 처음에 이렇게 뉴스가 떴었어요. 전원 어떻게 했다고요? 구조되었다. 이렇게 오보가 떴었는데 사실 353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와 함께 이제 사고를 당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사망했던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 그런 체험학습과 연결된 사고였기 때문에 우리 학교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사진은 화학 실험, 실습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을 하면서, 실험 실습을 하면서 또 사고를 또 이제 보게 되죠. 그런 내용이고, 또 세 번째 요 사진은 급식과 관련된,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게 되는 점심 식사 또는 간식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또 식중독, 이런 급식 관련 사고, 이것도 역시 학교 안전 교육에서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고 유형들을 다루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또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생과 관련된, 교사와 관련된 이런 모든 안전 사고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 안전사고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교육 중에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유형은 수업 시간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달리기 중 사망 또는 사지가 마비되는 경우, 농기 경기 중 또는 축구 경기 중 심장마비,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확인한 것처럼 실업 실습 도중에 과학 실험 기구를 만지다가 이제 실명하는 경우, 이런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그쵸? 단원고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수학여행을 가다가 버스가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런 사고들, 또 수학여행 중에 아이들이 베란다로 옆방으로 가려다가 추락하는 사고들, 이런 사고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의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다가 또는 하교하다가 어떤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놀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놀이를 하다가, 그리고 급식 카트에 의한 사고라든가 끓는 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들, 이런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또 시설물 관련, 수업 시간 이외에 또 시설물 관련 어떤 사고들이 있는데, 구조물에 넘어져서 아이들이 사망한 사고, 또 운동장 시설물에 이제 충돌하는 사고, 그리고 소각장, 쓰레기를 이제 태우는 그런 소각장에서 폭발하는 그런 사고들, 또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서 이제 절단한 사고라든가, 또 축구 골대가 넘어져서 부상한, 또 사망한 사고, 그네를 타다가 아이들이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 또 감전사고, 이런 사고 유형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까 왜 학교 안전교육이 필요한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학교라는 곳은 신체 활동이 활발한 학생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죠. 한참 성장하는 그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신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접촉도 활발하고 또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는 학교의 특성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생활하고 있는 이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 뿐만 아니라 관련 교사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상처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 속에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고 또 이것은 이후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안전문화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자꾸 바뀌어서 이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또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를 또 집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간략하게 학교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살펴보면 어느 학교, 어느 시기에 가장 사고가 많을까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도드라지죠,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사고 현황을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볼 때 굉장히 초등학교의 사고 위험이 높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 이 학생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까지 포함해서 이 아동기의 사고가 3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까요? 사고는요? 그렇죠.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체육시간, 즉 운동장에서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복도, 교실 이런 실내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요. 여기를 보면 어떠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 19년, 20년, 21년 요 지금 통계 자료인데요. 이 19년에 굉장히 사고가 많았죠. 그죠? 근데 20년과 21년에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이유는 요건 이제 우리가 지금 분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과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 팬데믹. 그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등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사고 건수는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21년에는 또 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그리고 방과 후 교실 이 활동 중에 사고가 많은 것으로 통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놀이 시간에 이제 장난을 치고 그리고 보행과 주행 어떤 신체적으로 통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식사, 수면, 휴식 요 시간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유가 놀이하다가 그렇죠? 어떤 놀잇감과 관련된 놀이하다가 이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다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얼굴 부위를 주로 많이 이제 다치게 되죠. 물체와 충돌하게 되면 아이들이 얼굴이 찢기거나 또는 어때요? 이가 부러지거나 이마가 깨지거나 이래서 얼굴 부위에 또 사고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상 어린 그 영유아들, 유아기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은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주로 넘어져도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얼굴 부위 그리고 머리 부위를 많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대비 하교 중에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는 특히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요 시기 또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징이죠. 신체적으로는 아이들이 또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발달은 일어났지만 아직은 인지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또 많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행, 그쵸? 보행 시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장난과 놀이, 일상 활동 중에 사고가 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이제 체육 시간에도 사고가 많이 있었죠. 이 주로 보행 그리고 놀이 관련 이런 이제 사고기 때문에 다치는 곳은 발목이라든가 넘어져서 또 손가락 부위 이런 부위를 아이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간에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체육 활동, 농구, 축구, 피구, 족구 이런 체육 활동 중에 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스팔트에서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 이런 것도 다른 분기와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학교하고 대비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하면서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 그쵸? 발목이라든가 무릎, 발 부위가 주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교별로도 어떤 사고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대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 대비 사고 건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의 발달적인 특징을 알고 또 여기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강의에서도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학교 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야를 7개로 나누고 그 분야별로 생애 주기별, 그래서 유치원, 이제 유아기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주기별로 또 발달별로 나누어서 각각의 영역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생활 안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생활 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다양한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죠. 예를 들어서 실내, 실외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사고들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커튼 줄 있죠, 그쵸?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잘못 감겨서 질식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생활안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음식물, 식품 관련, 급식 관련, 그리고 가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승강기, 그쵸?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또 동물과 식물 관련 이런 내용들을 생활안전 여기 영역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제 교통안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통안전에서는 보행자 안전, 아이들이 이제 학교까지 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또는 뭐 주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이동하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거, 또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 또 자동차라든가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내용들 를 다루게 되는 것이 교통안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폭력 예방 그리고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우리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집단, 학교에서 따돌림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네 번째, 약물 그리고 사이버 중독 이 영역에서는 약물하면 중독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약도 의약품도 있지만 흡연, 그쵸? 또 음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중독, 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재난안전에서 자연재난, 우리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쓰나미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자연재난 관련된, 그리고 직업안전에서는 실험, 실습, 앞에서 우리 화학 시간에 일어난 사고를 잠깐 봤었는데요. 그런 어떤 직업을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또 직업학교 속에서 또 안전 관련 뿐만 아니라 실험, 실습과 관련된 안전들 이런 내용들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처치, 그래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응급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7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이 표준안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생애 주기별, 발달별로 각각 영역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시켜야 되는지 교육 자료들을 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격증 강의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일단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학교와 관련돼서 학교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먼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요 시기 아이들, 발달적인 특수성을 갖는 아이들, 요 시기에 어떻게 각각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차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어떤 시간에 주로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발달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안전교육들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